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을 유의자적히 살아가는 유영입니다. 제가 유의자적히 살아간다 이런 얘기하면 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네가 다 애가 없어서 그래. 지난번 그 고양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양이를 키워서 애가 없다, 유의자적히 살아도 애가 없어서 그런 거다, 스마트폰 하나 바꿔도 다 애가 없어서 그럴 수 있는 거다. 어서 뭐 일정 부분 또 맞는 말씀도 있겠지만, 제가 애를 낳지 않는 건 제가 유의자적히 살기 위해서도 고양이를 키우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저희 부부가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저에게 아이라는 어떤 존재인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영상 보시고 너 그래서 애가 없는 거야, 왜 애 안 낳아?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처럼 아이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통 딩크족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더블 인컴, 노 키즈의 약자로 수입은 2배, 애는 없고, 이런 뜻인데요. 사실 이 용어는 1986년부터 미국에 사용돼서 지금 현재까지 사용돼서 우리한테 넘어오고 있는 용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수입이 2배가 되고 뭐 애를 안 낳아 이런 건 사실 이제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지 않는 삶에 대해서도 더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딩크족이라고 표현할 뿐인 거지, 실제로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기 위해서 애를 낳지 않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애를 안 낳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 결혼하면 우리를 닮은 아이를 낳고 싶었지. 부모님 마음을 알려면 자식을 키워봐야겠다는 의무감 같은 것도 있었고. 오빠는 언제부터 기초사 생각을 했던 거야? 네, 저는 뭐 사실 연애 시작할 때부터 애는 안 낳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저희 아내한테. 저희 어머니가 맞벌이의 큰 피해자시죠.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맞벌이 하셨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셔서 저희 도시락 싸시고, 아버지 아침 식사 차려주시고, 일 같이 갔다 오신 다음에 저녁에는 설거지거리 쌓여있는 거 씻으시고, 내일 또 도시락 싸셔야 될 거 준비하고, 뭐 이런 삶을 쭉 오래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너무 한 20년, 30년 넘게 보다 보니 굉장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으로 20대 때부터 쭉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그 생각이 그대로 있진 않고 발전해 왔다고 생각해. 내가 아이에 대해서 오빠랑 얘기할 때 보면 오빠의 생각은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이 들거든. 아, 네. 저는 30대에 들어서면서 가졌던 가장 큰 의문이 있었죠. 지금 인류의 숫자를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리포트랑 책들이나 뭐 연구서들이나 뭐 논문들도 조금씩 찾아보고 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인구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석유 문제도 있었고, 식량 문제도 있었고, 부동산이라던가 전체적으로 다 경제 문제죠.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아이를 더 낳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특히 지금 사회에서 인구가 사실 너무 넘쳐나고 너무 많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노동력이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은 더 소외되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나라입니다. 서울의 인구 밀도는 더 심각한 수준이죠. 저는 그런 인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뭐 최근 들어서 저한테 영향을 줬던 책들은 텅 빈 지구, 인구 쇼크, 그런 책들을 보면 실제 지금 인구 문제가 경제에서 말하는 애매한 지표인 GDP 같은 것들로 퉁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의 문제를 평가해야 되고, 그런 걸 봤을 때 왜 인구가 여기서 더 줄어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지점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좀 어땠었는지? 이 얘기하면 다들 어처구니 없어 하죠. 왜냐면 그들의 말도 막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둘이 결혼해서 인구 1명을 증가시키는, 애 1명만 낳는 건 자연스럽게 인구가 감소하는 또 길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아예 1명도 안 낳는다는 거에 대해서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럴 때 또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알면서도 외면하는 문제지만, 이 세상에 나왔지만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보호해주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은 아이를 낳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아이를 낳고 있어요. 근데 가정이 없거나 버림받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도 그 아이들의 어떤 울타리에 되어주지 않으면서 그냥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말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줄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기였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가 나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기도 한데, 일 때문에 애기를 안 낳는 거냐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생각해? 일하고 싶어서 애기 안 낳을 수도 있죠. 우리가 성장하면서 배워왔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자아 실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꿈꿔왔던 걸 이뤄가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우리가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자아 실현이었거든요. 여성이 배워서 자아 실현하는 게 꼭 문제인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생각해보세요.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일하고 아이 키우는 게 병행이 가능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돌출되고, 누군가 애를 낳고 빈 공백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그 빈 공백 때문에 또 여성 인력에 대해서 비하하고 비난하고 평가절하하는 그런 시각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거든요. 주변에서 애 안 낳으면 결국 왜 안 낳아? 너 왜 도피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 하면서 실제 애를 낳고 그 사람이 애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 애나 일 둘 중 하나 선택해, 이런 식으로 몰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그 가운데 어느 지점에서 함께 무엇인가를 해나갈 수 있는 공간을 아무 곳에서 잘 마련해 주지 않아요. 부모님이 돌봐주실 수 있거나 주변에 공동체적 어떤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당연히 아이를 키울 수 없거든요, 일하면서. 뭐 우리가 지금 옛날처럼 농사 짓는 사회 아니잖아요. 대가족이 모여가지고 할아버지가 애 봐주고, 뭐 어느 시간에 할머니가 보고, 애 엄마가 뭐 애기 얻고 나가서 호미 메고 뭐 지르하고 뭐 하고,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는 여성이라면 당연히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일할 수 없는 게 현실인 거죠. 그런데 애를 낳으라고 하고, 애를 낳지 않는 여성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바라보고, 애를 낳는데 일에 공백을 만든 여성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거든요. 현실이 그런데요. 뭐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얘기하는 거죠. 책임져줄 거 아니거든, 그런 건. 첫 번째, 애를 싫어할 거라는 오해가 있어. 어떻게 생각해? 오해죠. 아이를 싫어하지 않고 아이를 엄청 사랑하고 아이를 좋아하고, 저희 조카들 너무 사랑하고, 제 마음 같아서는 아이들을 같이 돌보고 같이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여튼 간에 아이는 엄청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생겼을 때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죠. 매일매일 아이에게 글도 써주고 사랑한다고 얘기도 해주고 했던 그런 거 생각하면, 아기를 갖거나 그런 것들이 저한테 거부감이 있거나 아이가 싫어서 그런 거는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를 키우는 것과 교육에 관심이 없을 거라는 오해. 근데 뭐 아이는 키워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얼만큼 힘든지에 대해서는 주변 친구들이나 사람들 너무 많이 봐서 당연히 그런 공포가 안에 없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네,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 저는 교육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교육이 어떻게 가야 하고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에서 너무 관심이 많아서 교육 관련된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미국으로 일하러 가야 돼가지고 공부를 중단하긴 했지만, 하여튼 그런 공부를 할 정도로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희 조카들을 키우는 거에 있어서도 오지랖을 부릴 때가 있긴 하죠. 쓸데없는 잔소리하고 막.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오해.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하루 종일 같이 붙어서 일하는 직업 특성상 뭐 의견 차이, 그리고 가치관 차이, 삶의 방식 차이 때문에 하나도 서로 양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다투고 의견 차 때문에 또 싸우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부부 사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뭐 그냥 이혼이기 몇 번 있었던 정도? 남들 다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난임이 아니냐 이런 소리도 들었거든, 나는. 뭐 사실 딱 임신을 한 번밖에 하진 않아서, 그리고 유산을 한 번 했으니까 그게 진짜 정확하게 난임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그 뒤로 아이를 갖기 위해서 시도들을 해야겠다고 해서 했던 적은 없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을 하지 못하겠지만, 하여튼 난임이어서 애를 안 낳는 건 아닙니다. 고양이 때문 아니냐. 그런 질문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받는데, 고양이 때문 아니고요. 저는 고양이와 아이가 함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아이를 낳더라도 고양이와 함께 키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어. 애를 안 낳는 것이 이기적이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이기적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너네만 편하게 살려고 그런 거 아니냐. 아니 뭐 부모님한테도 부담을 안 드리니까 사실은 이기적인 게 아니지.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이제 황혼육아. 부모님 세대에 우리를 다 키워놨더니 손주를 또 키워야 되는 이 황혼육아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부모님들도 굉장히 노쇠해지셨을 때 아이를 보게 해서 건강을 해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황혼육아에 대한 부담을 드리지 않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효도죠. 그리고 저희가 애가 없다고 해서 편하게 산다는 건 오해입니다.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고 더 치열하게 살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육아에 쓰지 않는 그 고민들을 더 다른 분야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동물 문제나 환경 문제까지, 저한테 없는 아이에 대한 교육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것들을 같이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 쓸데없이 하면서 보내기도 하고, 일주일 내내 정말 잠자는 시간 말고는 일만 하면서 지낼 때도 있거든요. 그 나름대로 고충과 또 그런 것들이 있죠.
물론 육아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육아가 이기적이지 않은 행동이고 육아를 하지 않는 게 이기적인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아니 애를 낳아서 애를 낳는 게 기쁨이고 애가 그렇게 좋은데 저희는 그 기쁨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아이 없이 사는 삶이 꼭 저희 둘의 어떤 이기적인 것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죠. 애를 키우는 사람들이 애를 키우지 않는 사람에게 이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니네는 왜 우리가 힘든 걸 너희는 감당하지 않으려고 해? 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정말 애를 낳아서 그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고요. 이런 얘기하면 욕 많이 먹을 텐데. 자연의 섭리를 거슬면 안 된다는 말.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안 생기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다 거스르고 있는 것이기에 그러니까 저희는 자연을 거스르고 있는 게 아니라 인구가 줄어들고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는 행동을 통해서 자연을 회복해 가기 위해서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가 없으면 지금은 괜찮지만 너희들이 젊으니까 나중에 늙거나 하면 외롭거나 그 아기 안 낳은 거를 후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 어린 마음에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네, 뭐 그런 충고들은 감사히 항상 듣고 있고요. 저희 뭐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물어보죠. 저희를 낳고 기르실 때 그리고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님과 이제 사춘기 이후로 계속 멀어지는 시기를 가졌을 때 안 외로웠냐? 물론 좀 다른 차원의 문제긴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도구가 아니다. 아이를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도구로 생각한다면 그건 아이가 나의 장난감이고 내 소유물이라는 얘기거든요. 아이도 인격체고 인간으로 자라야 하는데 부모의 소유물로 자라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 기본이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으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낳았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외로움을 달래줘야 하는 존재라면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나의 외로움은 내 스스로 독립된 인격체로서 이겨나가고 다른 관계 속에서 또 채워갈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 양가 부모님 모두 본인들만의 커뮤니티에서 또 즐겁게 생활하신 게 있으세요. 꼭 자녀가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으신 게 아니라 자녀가 주는 기쁨은 따로 있겠죠. 하지만 본인의 외로움과 공동체성 같은 것들은 각자의 취향과 취미 그리고 어떤 종교적 지향성을 가지고 따로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서 채우시고 계세요. 그런 커뮤니티를 구성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사회가 노인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그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자녀가 그걸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자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애가 없으면 부부관계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썰이 있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에는 아이가 있어도 부부관계가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부부관계의 어떤 시작점이 어디였었나를 잘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새 봤던 책 중에 되게 멋진 구절이었었는데 부모님의 이혼을 표현하면서 한 작가가 쓴 표현이었었는데 부모님의 사랑이 끝났기 때문에 두 분은 같이 살지 않는 시기로 하였다라는 문장을 봤었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지, 결혼이라는 게 사랑을 전제로 시작했는데 사랑이 끝나서 더 이상 그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면 이혼할 수 있어요. 그것들을 억지로 묶어주는 게 아이이면 그 아이의 인생도 너무 불행하고 그 부부의 인생도 너무 불행해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출산을 하고 싶었었던 마음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한 결정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비극적이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늘. 그렇기 때문에 출산을 하고 안 하고의 이런 결정들이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사회적, 정치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와 국가의 역할이 여기서 필요한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 오빠 그냥 생각을 얘기해. 출산이라는 건 여성 개인의 결정일 수도 있고 부부의 결정일 수도 있고 부부를 둘러싼 어떤 공동체의 결정일 수도 있고 이 사회의 분위기에 따른 결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사람의 개인적 결정이라면 자유주의 국가에서의 어떤 자율적 선택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애를 낳을 수 없겠다고 했을 땐 사회적 시스템이 그거를 뒷받침해주고 보완해줘야만 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겠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해서 더 정책적으로 정치와 언론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하게 현상만 보도하고 단순한 대책을 내놓는 건 불성실한 태도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고 명확한 답을 내놓는 정당을 지지하고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해서 좀 고민해보고 그런 언론을 만들고 논의를 이뤄갈 수 있는 기회들을 한번 좀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이번에 허경영 씨가 내놓은 그 대책들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웃음거리가 되고 있고 이런 시국이라면 이런 거 한번 진짜 해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생각해보면 예전에 대선할 때도 허경영이 나와서 그런 거 할 때 사람들이 결국 뽑진 않았죠.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되게 미래지향적으로 논의되면서 또 그런 논의들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허경영 씨를 꼭 지지하거나 이런 일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 정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만한 논의도 끌어낼 수 없다고 하면 굉장한 문제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를 함께 키워갈 고민을 할 것이냐를 논의를 먼저 시작하고 그 큰 그림 안에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듣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네요. 네. 굉장히 좀 격한 어조로 그런 말씀 드린 것도 있고 또 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들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에 설명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 사회의 많은 분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됐을 때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단순하게 애를 안 낳아 이게 문제야 라고 하는 그 명제가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먼저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 의견 나누고 싶거나 반대하는 목소리도 괜찮으니까 댓글에 남겨주시면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